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김 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적적하게 지내던 아버지마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인에게 빌린 돈뿐만 아니라 카드빚까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얼마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들어놓은 5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보험금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해 봤습니다. 자, 김서영 기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아버지란 분은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일명 영끌족 아시죠? 김 씨도 영끌족이었는데요. 김 씨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물려줄 재산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버거워하는 아들에게 얼마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거죠. 상속 포기로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보험금으로 또다시 고민에 빠진 김 씨 부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지금부터 좀 이 집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 씨 부부, 네. 이 아들 부모님을 쭉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신 일단 김 씨의 부모님 부부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일찍 부모님을 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키웠대요, 오히려. 동생들을 키우느라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변변하게 집 한 칸 마련해주지 못했다.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 가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모님 부부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이 아들 부부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식구가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부모님 집과 김 씨의 신혼집 보증금을 모두 합쳐서 빌라의 전세를 얻어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런데 그래도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또 김 씨 부모는 더 잘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다복하게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아까 영끌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네,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부모님 덕분도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우리 뭐 약간 자조적인 농담으로 이 집 내 집이 아니라 은행 거야라는 예. 얘기 하잖아요. 대출이 반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대출금도 갚아야지 애들 커가면서 교육비는 늘어나지 굉장히 빠듯하게 지냈대요. 뭐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게 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아내까지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한테 뭐 목돈은커녕 생활비도 보태줄 수 없는 이 아버지 마음 편치는 않았었겠어요. 네, 너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뭐 집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상황은 맨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같이 상황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모시고 사는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뭔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막 음식도 다 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배달 한번 시키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할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고 하시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너무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그 막대한 또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김 씨는 좀 외로웠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제 또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동네에 가면 꼭 같은 분들이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살아생전에 좀 그런 일 하셨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들아 오늘 내가 좋은 거 사가 왔어. 옥장판인데 이거 네가 안고 눕고 자면 내일 아침에 피곤이 하나도 없어진대. 아범아 한번 눕고 자봐. 이렇게 옥장판을 사가 오세요. 그럼 뭐 화도 못 내잖아요. 그럼 옥장판 사가 오면 다음 날에 또 다른 거 사가 오시는데 지금은 이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옥장판에서 가상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가상화폐 내가 10배, 20배, 30배 반드시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가상화폐. 진짜 저도 솔직히 얼마 좀 묻어놨다가 지금 막 왕창 빠져가지고 지금 방송하면서도 마음이 좀 쓰린데. 이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하면은 제가 이건- 어르신들 가상화폐 하는 모습을 조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크립토커런시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뭐지? NFT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1원짜리 토큰을 하나 주는 거예요. 1원짜리 가상화폐를 주면서 아버님 이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30만 원 투자하면 1원짜리 토큰 30만 원어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중에 물건 사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치가 1원이지만 1원은 100만 분의 1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0.000000 1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1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가상화폐가 판단할 때 적법한 것도 있지만 옥잠판하고 같이 오는 가상화폐 한 번 정도 가짜 가상화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옥장판과 함께 오는 가상화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막대한 빚은 상속을 포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위기는 좀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정말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 자기가 안 갚아도 자식대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한정 승인을 했다는 건데 한정 승인을 결정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보험증권을 발견하는데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들어놨던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5억 원이었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생각은 이미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박탈이 됐다고 생각해서 보험금 혹시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이거의 차이는 사실 이제 백 기자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넓은 의미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엄격하게 따져 상속 포기라는 방법이 있고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 포기는 글자가 들어 아예 안 받겠다는 거고 한정 승인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물려주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이 있더라도 갚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물려주셨는데 빚도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한정 승인을 그러면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한데 조금 전에 백 기자가 언급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상속을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사촌까지 하거든요. 처음에 직계 존속이 비속이 상속 포기를 하잖아. 다음 순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촌 형제까지 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물려받는 거예요. 세상에. 한정 승인을 하면 그 대에서 딱 끊깁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기하는 방법으로 한정 승인을 선택을 했는데 걱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니 보험금이 있던 게 있었어? 그럼 이거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정 승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빚을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야, 돈 내놔 계속 그럴 텐데. 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 승인으로 했지만 아버지 가진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갚아라 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보험 없어요? 보험? 그러면서 보험이 있으면 보험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아요. 막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 이 아들은 빚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보험금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보험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을지 또 만약에 그랬다가 한정 승인을 했던 게 무효가 될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제 뭔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5억 원,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양 변호사님? 일단 보험의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라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애초에 누가 받기로 되어 있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하는 거고요. 애초에 보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부터 이거 수익은 누가 할 거예요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정해 놓잖아요. 지정을 하죠. 그러면 이건 상속을 받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받는 사람 겁니다. 상속 재산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승인을 했던 뭐 상속 포기를 했던 아예 상관없이 애초에 그 사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 양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혹시나 이거 받았다가 그러면은 상속 포기한 거 같이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는 종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상속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산이지 아버지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건 순전한 내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지하면 그럼 아버님께서 넣은 돈이 아버님 통장으로 다시 환급대가 들어가잖아요. 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아버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환급돼서 들어왔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신보험 들었는데 돌아가시 전에 환급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셔야 된다. 다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보험금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5억 원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빚잔치를 해야 되느냐, 이 빚을 갚아야 되느냐. 내 빚이 그러니까 아버님 빚이지 내 빚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또 도의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게 뭐 빌린 돈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끊긴 거죠. 야, 그럼 너무 한- 화나시겠네요. 그게 돈 빌려주신 분들은. 돈 빌려준 분인데 아들 보고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아, 뭐 아버님 보고 그렇긴 빌려주신 하지만, 거잖아요. 예. 아버님과의 거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선량하셔가지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중에 갚아줘. 이러고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그냥 하시거나 아예 차용 정도 안 만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돈을 빌려줄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적 보정을 세우든 물적 보정을 물적 담보를 잡든 그런 형태로 분명히 자기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것도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물적 담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민법상의 얘기인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세법으로 보면 네. 5억 원 받은 거에 대한 상속세는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어보신 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그 탈피하는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사정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액수라든가 아니면 상속인과 왜냐면 상속재산도 일정 금액까지는 또 상속세 안 내잖아요. 그런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 보니까 진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참 얘기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뭐 이래저래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